어제 새벽에 미국이 울트라 스텝으로 0.75%의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. 그렇게 울트라 스텝으로 0.75% 금리를 인상하면 그게 한국의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의 기준금리는 4% 지금 됐는데 이게 연초에는 5%를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. 그래서 미 연준은 물가 안정이 목표고요. 고용 안정이 또 목표입니다.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 2%가 지금 미국의 가장 인플레이션 적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5, 7 막 이렇게 되잖아요. 그래서 지금 어쨌든 기준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있는 자금을 빨아들여서 물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최고의 목적이고요. 이제 미국은 또 하나는 이제 고용 안정입니다.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했다라는 거는 실업률이 막 치솟는 건데 오히려 지금 고용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이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구실이 되는 거죠. 뭐 S&P나 뭐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거는 미 연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. 근데 한국은행은 좀 다르죠. 근데 한국은 지금 기준금리가 3%고 11월 24일 날인가 23일 날에 이제 0.5% 정도 되면 3.5%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. 그래서 예상이 연말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한 4% 정도 될 거라고 해요. 근데 미 연준이 물가 안정, 고용 안정인 것에 대비해서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입니다. 그 물가 안정은 뭐 미국하고 같은 건데 금융 안정은 어떤 얘기냐면 기준금리가 막 올라가지고 이제 어 지금 대출 받았던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막 경매가 나온다. 그래서 부실화된다. 그로 인해서 은행들이 막 연체율이 상승하고 은행들이 위험해진다. 이런 거를 방지하는 게 한국은행의 또 다른 목표입니다.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은 미국과 달리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. 그 주요국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. 지금 102.2%예요. 그래서 기준금리를 막 올려서 대출금리를 막 상승시키면 이 가계부채, 천조가 넘는 이 가계부채가 위험해서 이게 금융으로 위기가 전이될 거라는 것 때문에 한국은 그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미국을 따라서 못 올리고 있는 거죠. 원래는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한국이 미국하고 1% 미만에서의 기준금리 차이로 뒤따라가는 이유는 바로 한국의 이런 가계부채가 금융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그러는 겁니다. 이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요. 채권은 기준금리보다 높습니다. 그러니까 10년 만기 채권은 한 1%에서 1.5% 정도 기준금리보다 높거든요. 그래서 한국의 10년 만기 채권이 지금 현재는 기준금리가 3%대니까 4. 뭐한 25, 뭐 이렇게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채권 금리가 높아진 겁니다. 그런데 역사적으로 2001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계속 채권 금리가 낮아져서 거의 1%대까지 채권 금리가 낮아졌습니다. 2020년, 2021년에 그러던 것이 지금 4.25 이렇게 급격히 올랐습니다.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모든 대출 금리, 그 다음에 뭐 PF 선순위, 뭐 이런 게 다 영향을 받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오늘자로 국채 5년짜리가 4.1 정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은행채, 그다음 산업은행 금융채 트리플 A가 5.044입니다. 여기에 스프레드 2를 하면 최저금리가 한 7%대. 이게 지금 요새 주택담보대출 금리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섬순위 금리는 이제 AA-거든요. 그게 3년물인데 그게 6.1이죠. 거기에 이제 스프레드 2를 합치면 8.19, 8.2 정도. 이게 지금 PF 선순위의 올인 금리로 지금 조달 금리로 잡히고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금융기관인 3개월짜리 전단체가 4.6 정도 되는데 전단체는 스프레드를 8 정도 더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12.5, 13 이 정도의 지금 PF 후순위 또는 전단체 금리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. 거기다 이제 ABCP라는 이제 시공사들이 발행하는 회사채가 A- 등급이 뭐 한 12%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트리플 B 플러스가 한 15%그 정도의 금리를 줘야지만
그 자금이 조달되는데 이마저도 이런 금리를 줘도 자금이 조달되지 않는 게 지금의 금융의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예금금리하고 채권의 수익률이 6에서 7% 시세예요. 예금이나 채권은 안전자산이잖아요. 이 안전자산의 금리가 이 정도로 높다는 겁니다. 그러면 사람들이 위험하게 부동산을 사거나 뭐 주식을 하거나 이런 거를 안 해요. 그래서 이런 대로 그러니까 안전자산인 예금이나 채권으로 돈이 몰리니까 유동성이 쏠리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 주식이나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이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이제 대출금리가 상승하잖아요.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담대가 이제 7% 시대, 8% 시대, 9% 시대까지 올라간다는 거죠. 이렇게 대출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사람들이 분양을 받을 수가 없어요. 분양받고 대출금리 굉장히 뭐 8, 9%를 주게 되면 이게 너무나 많은 자기네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3억 부담하면 원리금 상환, 균등 상환하면 뭐 300만 원인가를 한 달에 내야 된다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 분양을 못 받기 때문에 분양성이 최저가 됩니다.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공사비가 상승하죠. 금리 상승으로 PF 할 때 금융비용이 상승하죠. 채권 시장이 경색되니까 대출을 해줘야 되는 PF의 자금이 조달하는 게 어려워집니다.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나비 효과처럼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고 그러면 한국에서는 유동성이 한쪽으로 확 몰려가게 되고 대출금리가 상승하니까 분양성이 최저가 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금도 계속되니까 공사비가 상승하고 금리 상승으로 금융비용이 PF 할 때 다 상승하게 되고 채권 시장이 경색되니까 대출을 해야 되는 자금이 조달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최악의 상황인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소 1, 2년 부동산 시장에서는 존재할 거라고 봐요. 그리고 이게 심각하면 한 3년까지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부동산 시행업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